안녕하세요. 호니TV의 호니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어제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예상드렸던 지수만큼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기준선을 회복하진 못할 거고, 구름대 상단 정도에서 멈춰 있어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정확히 또 맞았네요. 맞았어요. 사실 이렇게 또 이제 보는 게, 지금 미국 그 선물 지수를 봐도 거의 또 보합권이거든요. 예.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계속 보합권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요일 날 그 연준에서 그 회의를 해요. 그 금리에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데, 자, 앞으로 금리 인상은 어떻게 어느 기간을 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논의가 있고, 그 논의에 대한 그 논의가 마치고 기자회견을 파월 의장이 또 하겠죠. 거기에 대한 그 코멘트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가 뭐 당분간 올리지 않겠다는 확답을 듣고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한 다음에 투자에 고민을 하겠다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동안은 관망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오늘 장도 그 크게 움직이진 않았지만 내일도 그럴 것이고 모레도 그럴 것이고 당분간은 좀 요런 장이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봐요. 그래서 우리들도 같이 확인을 해보면서 금리 변동과 환율은 계속 또 모니터를 하셔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매매 동향은 중요하지 않게 보진 않을게요. 딱히 아직 보진 않고 바로 그 종목으로 넘어갈 건데, 사실은 그 오늘 같은 그 등락이 심하지 않은 장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들이 꽤 많다는 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지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올라가지 않으면서도 내 구자나 내 종목은 수익이 난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 또 수익이 나면 짜릿하죠.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마 관련해서 과연 시장에서 황사 미세먼지 관련해서 반응을 해줄까? 반응해주면 한번 관찰해보고 담아보시죠 라고 얘기 드렸는데, 오늘 하루만 보면 엄청나게 반응을 해줬죠. 자, 거래량도 동반됐고 거래량도 동반되고 나름 이쁜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이평선 위에 올라와 주면서 또 머리를 올렸죠. 머리를 올려서 지금부터도 또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이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또 이게 시장이 계속 반영해 준다면 예전에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또 큰 상승이 계속 우상향하면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아침에 날씨도 보시면서 미세먼지 황사 어떤가도 보시는 게, 있으면 좋은 건 아니지만 또 우리 또 요즘에 마스크 또 착용 잘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주가에 영향이 있다면 또 같이 모니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고. 자, 하나솔루션인데 일단 매매 동향 먼저 볼게요. 매매 동향 보면 지금 외인이 여기 그 며칠 전에 매수하고 그대로 뱉어내고 다시 양매수하고 뭐 그런 흐름이죠. 개인의 매수에 아직 진정되지는 않았는데 주가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됐습니다. 자, 기관도 이렇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건 보이시죠?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매집을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고 뭐 사고 팔고도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조금씩은 매집을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압력은 이제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빠지기 전부터 요때부터도 계속 이제 매수의 분할 매수 그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4만 원대 그 정도에서도 얘기를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분할로 계속 그 매집을 하셔서 모으신다면 유효하고, 사실은 안전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해서, 아니 안전하다기보다 바닥에서 매수한다는 관점은 머리를 틀어 올릴 때라고 얘기 드렸고, 사실은 금요일일 수도 있어요. 금요일이 가장 그 사실은 매수를 하고 싶다면 초기를 담아야 되는 위치고, 사실 못 담을 해도 오늘 초기 물량을 담을 수 있는 위치였죠. 그래서 초기 물량을 치르신다면 지금 정도에서는 부담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방에 대한 어느 정도 지지가 생기지 않나라는 게 되고, 그다음 어차피 분할로 접근한다면 하방이 와도 또 그 하방에서 충분히 또 매수를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초기 물량을 실어 보실 수 있는 그 지지 구간은 형성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GS 순서대로 볼게요. GS는 제가 마치 신세계처럼 갈 수 있다 얘기 드렸고, 하방과 상방에 머리를 튼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들었고, 머리를 틀어서 올렸죠. 올려서
이평선 위에 자리를 했고, 오늘도 매수 기회가 있었다면 매수 기회가 있었죠. 그래서 사실은 GS 같은 경우 말씀드렸어요. 단기로 스윙이라기보다 좀 장기적 마음에서 가져가시면 또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고 괜찮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실 주봉상 보시면 아직 240주선도 여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갈 길이 멀고, 상승 추세를 탄다면 상승 갈 길도 멀고,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요때겠죠. 요때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충분히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 있겠다. 5만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5만원 정도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시면 괜찮게 담아가실 수 있다. 담아가시면서 보실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이에요. 스튜디오 드래곤은 아직은 또 그 수급이 썩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좀 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가 나오면서 조금 그런 모습 보여주지만, 일단 개인의 주체 매수가 강하다는 건 마찬가지로 보이는 그림이고요. 주가상으로 하나솔루션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아주 흡사하죠. 아주 흡사하게 하나솔루션과 비슷한 위치를 잡고 있다.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시장의 하단선이라고, 박스의 하단선이라면 하단선입니다. 2000 후반대도 보여줬지만 3050 정도, 여기도 박스 하단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그 실적도 나쁘지 않고, 하나형 해지라든가 뭐 글로벌 컨텐츠 뭐 여러 가지로 하나쯤은 그 엔터주 중에서는 가져갈 수 있겠다. 사실은 뭐 JYP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JYP 뭐 SM 이런 것도 있어요. 엔터테인먼트주. 근데 사실 제가 엔터테인먼트 주들은 조금 등락이 더 심해요. 등락이 더 심하고, 재무제표가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CJ ENM처럼 뭔가 안정적인 그 느낌은 없거든요. 그래서 CJ ENM이나 스튜디오 드래곤을 좀 보고 하고 싶은데, CJ ENM보단 또 스튜디오 드래곤이 더 빨리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도 지금 뭐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그래서 일단 보고 있다 정도예요. 그 다음에는 현대차. 항상은 그 모비스로만 보다가 제가 얘기 드렸죠. 현대차도 금액대를 주면 괜찮다라고 얘기 드려서 반반 나눠가도 괜찮다. 꼭 하나만 넣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근데 보시면 현대차도 요즘에 그 완성차 자체, 전기차 자체 섹터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요. 않고 있는데 그 당분간 개인의 매수세가 또 강하게 되면서 수급을 보면 거의 10%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외인의 매수세가 또 다시 포착이 되고 있고, 또 주가는 어느 정도 횡보 국면에서 매집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같이 매집해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 사실 이제 보면 주봉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계속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계속 모아 가신다면 또 시세가 나오겠죠. 월봉상도 그렇고. 그래서 현대차나 모비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기아차는 사실 변동성이 심해서 잘 안 본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를 금액을 말 그대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이쁜 금액을 만들 거야 라는 그 마음으로 만드시면 충분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또 마음 편히 가져갈 수 있는 당연한 종목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고요. 게임주는 제가 그 얘기 드리면서 컴투스를 얘기 드렸어요. 컴투스를 저번 주인가 얘기 드렸는데, 컴투스가 그 4월달에 서머너즈워 글로벌 론칭 뭐 이런 재료로 한번 시세가 나올 것이다 얘기 드렸는데, 충분히 매집을 못 하셨어서 관심이 없을 수 있겠으나 오늘 또 되게 또 좋은 상승이 나왔죠. 큰 상승이 나와서 게임주들도 뭐 많이 움직인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컴투스도 그 좀 잘 공략해 보시면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상승하면 좀 부담스러워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추천드렸던 거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건설 섹터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경기 민감주로도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두 종목 다
그 상승이 나오죠. 당연하죠. 뭐 섹터가 움직이니까 그런 거예요. 종목이 잘 고르는 게 아니라 다른 종목은 더 오른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뭐 현대건설 이런 것들은 더 오르겠지만 제가 이런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그렇습니다. 일단 다른 종목보다 하방 지지가 더 강했죠. 왜냐면 다른 건설 그 대형주들은 큰 상승이 나왔다 크게 늘려서 어떻게 보면 또 매물대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그 갈 때도 못 갔던 종목이거든요. 우원개발이나 코오롱 글로벌도 코오롱 글로벌 보세요. 이게 딱 보시면 제가 수급도 나쁘지 않다고 얘기 드렸고 한번 이런 게 튀면 더 잘 튀니까. 예, 그래서 또 건설주는 또 재무제표도 되게 훌륭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또 우원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우원개발도 저희가 보는 종목이었지만 분명히 상승폭은 더 적었어요. 다른 건설주 대형사들보다 적었는데 또 건설주가 섹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뭔가 재료가 나오면 되게 또 세게 갑니다. 제가 예전에 건설주 하나를 그 추천해서 대박 시세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신세계 건설인데 그렇게 가벼운 것들은 굉장히 많이 가요. 한 50%간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저는 그때 이제 다른 게 거의 비중을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다른 방송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좀 쉴 때라서 그랬는데 그런 그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큰 욕심이 나니까 대형주 아니고 좀 소형주들을 보게 된 거죠. 사실 그렇거든요. 하지만 재무제표가 좋고 좀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가는 기업이다 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다만 시가총액에 비례해서 투자금은 달라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하면 코오롱 글로벌 시가총액 5천억이고 우원개발이 1천억이에요. 근데 똑같이 2천억이라고 보기에는 내가 투자금을 넣었을 때 좀 과할 수도 있고 때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비중 조절은 나쁘지 않고 건설 섹터를 가져가서도 하나가 좀 비중을 좀 넣기가 불안하면 2개 정도 가져가셔야 악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차 전지를 봤을 때 SK이노베이션이 요즘에 악재에 완전 그 맛이 갔죠. 그리고 SKC까지 SK네트워크 그 관련해 가지고 횡령 배임 때문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종목을 하나만 가져갔을 때 악재가 대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연 그 종목들도 괜찮습니다.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KC나 뭐 죽지 않겠죠. 당분간 힘들 거예요. 하지만 그런 종목 괜찮지만 내가 그 종목만 가지고 있다면 힘들 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저도 현대차, 모비스 이런 식으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한 섹터를 두 개를 사서 비중 많이 넣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20%를 넣을 거면 10% 10%씩 넣는 것도 유효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2차 전지도 얘기 드렸어요. 저는 이제 첨보를 얘기 많이 했지만 SDI가 빠져주면 SDI도 봐야죠라고 얘기 드렸고 SDI를 뭐 2천만 넣는다 그러면 SDI를 뭐 1500, 뭐 1000불, 500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뭐 1000 넣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눠가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야 한 종목 어차피 섹터가 움직이면 같이 움직일 것들이고 그 다음에 악재를 대비하려면 악재를 대비하려고 우리가 섹터를 나눠 투자를 하는 거고 분할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종목을 나눠야 또 그런 악재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겠다. 한 종목에 맹신하고 찬티 안티 될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쓸데없는 얘기는 여기까지 드리고 자 마지막 하나인데 철강주예요. 철강 관련인데 세아베스티라고 제가 이거는 방송 초창기예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방송 초창기에. 그러니까 굳이 기간으로 말씀드리면 요때니까 한번 볼까요? 요때요. 요때 바닥에서 올라올 때 한 요때 정도 될 겁니다. 12월 이때인가요? 241선을 기준으로 얘기 드렸었거든요. 자태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좀 크게 볼까요? 요때네요. 요때 241선을 뚫지 못하고 요때입니다. 요때죠. 요때부터요. 작년 11월 30일 뭐 이때 정도니까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철강주가 괜찮을 것 같고 세아베스틸 뭐 그 240선 뚫어줄 때 장대 거래 나올 때 요때도 얘기 드렸고 그래서 괜찮다 얘기 드렸는데 시간이 한참 됐죠. 한참 됐어요. 근데 이렇게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라고 하면 지금 뭐 철강주도 그 좀 이렇게 그 장 자체가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좀 그렇긴 한데 보시면
수급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수급. 자, 수급 보시면 그 세아베스틸 최근 수급을 보시면 연기금도 가지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죠. 계속 사고 있어서 주가를 올리고 있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외인의 물량이 빠져나갔는가 라고 보면 이날은 좀 매도량이 많았지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주포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거를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기관 그 외인이죠. 외인 순매수 한번 볼까요? 누적 순매수 보시면 누적 순매수를 포함해서 볼게요. 누적 순매수만 보시면 물량이 꽤 많아요. 근데 아직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거죠.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주포가 이렇게 끊임없이 아직은 매수하고 있고, 이 주포가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를 전향할 때는 주가가 빠질 확률이 높지만 아직은 그 물량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주포를 먼저 확인하고, 주포가 금융투자인지 외국인인지 투신인지 이런 걸 보시면 대충 나오거든요. 보시고 외국인이 아직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림은 나올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외인과 같이 매수를 하면서 시세를 도모하고, 외인의 매도가 포착될 때 다시 익절을 한다든지 그런 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또 이렇게 가져온 이유는 하나, 둘, 셋, 넷, 4일 정도 4일 정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단기적 그 조정이 있었죠. 단기적 조정이. 그래서 조정이 있었고, 오늘 또 이렇게 철강주들이 좀 움직여주면서 다시 한번 하락 저지를 해줬다. 하락 저지를 해줬다. 그래서 사실 좀 조심스럽게 담아가시면서 단기적 수익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와 봤어요. 사실은 굳이 보시면 주봉으로 봐도 엄청나게 오른 것 같지만 코로나 전 금액대가 이제 회복이 된 거고, 철강 자체가 다 턴어라운드주예요. 근데 사실 현대제철, 포스코는 어느 정도 상승이 갔기 때문에 상승이 제한적일 수 있다. 사실 포스코는 제가 추천드리고 벌써 이미 많이 상승이 갔고, 현대제철은 사실 제가 목표 금액을 올해 그 반영될 때 2분기 3분기 이때까지 한 5만원 정도를 봤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그 금액대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많이 올라왔어요. 수소 테마도 끼면서 혼자도 올라온 것도 있고. 그래서 다른 소형 또 철강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미 많이 상승했지만도 아직 주봉상 240주선도 오지 못했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때 금액 보면 한 2만원 정도 되는데 2만원까지는 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2만원, 요땐 저항이 세기 때문에 요때 난 매도하겠어 라고 하고 가져가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다만 좀 변동성이 심하고 지금 위치도 많이 상승에 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수하시면서 평단가를 잘 만들어 가셔야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종목을 좀 보긴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좀 장이 또 지지부진할 겁니다. 그래서 또 내일 장도 또 같이 잘 보시면서 내일 방송 때 또 한번 다뤄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